마지못해 각방 쓰며 살고 계신가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상 결심하고 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참 막막하죠. 감정적으로 급하게 이혼했다가 말도 안 되는 재산 분할에 합의하고 이혼한 분들, 양육권을 뺏긴 분들, 양육권은 가졌지만 배우자가 약속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는데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똑똑하게 이혼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절대 손해보고 이혼해서 후회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이혼하는 방법은 딱 3가지밖에 없는데요. 바로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입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혼해야 현명하게 이혼할 수 있을까요? 우선 3가지 이혼 방법을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모든 부분에서 합의가 됐을 경우 1에서 3개월간의 수녀 기간을 거쳐 이혼하게 되는 거고,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조정이혼을 통해 서로 의견을 조율하게 됩니다. 조율이 되면 조정이혼으로 이혼이 결정되고, 조율이 안 된다면 이제 재판이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판이혼은 도저히 조율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 법원에서 결정을 해주는 것이죠. 대충 이해되셨나요?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셨으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혼에는 4가지 핵심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 배우자의 이혼 동의 여부. 이혼을 결심했는데 상대방이 완강하게 버티고 있어요. 이런 경우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조정이혼 또는 재판이혼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재산 분할입니다. 여기서 정말 큰 폭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당장 저 인간 꼴도 보기 싫다고 대충 하시면 나중에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십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정말 중요하죠. 특히 아이를 키우신다면 더더욱 중요합니다. A씨는 경제권을 쥐고 있던 배우자의 우리 재산이 별로 없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재산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 내 월급으로 살면 되겠지. 안일하게 생각한 A씨는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친권, 양육권, 그리고 배우자 명의의 집과 예금 일부만 받는 것으로 재산 분할에 합의했는데요. 이혼 후 A씨는 예상치 못한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생활비, 아이 교육비, 대출 상환, 모든 부담이 한순간에 A씨에게 쏠렸고, 배우자 명의였던 차량과 보험 납부가 중단되면서 추가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회사 사정까지 악화되면서 월급이 줄었고, 결국 A씨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그리고 이혼 3년 후 A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배우자가 A씨 모르게 가족 명의로 10억이 넘는 상가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 하지만 이미 재산 분할에 합의한 뒤였고, 이혼한 지 2년까지만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 배우자에게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재산을 나눠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지만 왜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냐며 매몰차게 거절당했습니다. 인간은 이혼 과정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 분할 절대 대충 넘기시면 안 됩니다. 당장의 감정보다 이혼 후의 현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100% 신뢰할 수 있고 재산 분할에 원만히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협의이혼에는 강제 집행력이 없습니다. 합의했는데 상대가 돈을 안 주면요? 못 받습니다. 아무리 꼼꼼하게 작성된 재산 분할 합의서도 법원에서 법적 강제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약속을 어겨도 강제로 받을 방법이 없는 거죠. 하지만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하게 되면 조정조서 또는 결정문에 마법의 글자가 담겨 있는데, 그건 바로 강제 집행력입니다. 강제 집행력이란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강제로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권리입니다. 통장에 있는 돈은 압류하면 되고, 부동산은 강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숨겨둔 주식도 찾아내서 압류를 걸 수 있죠. 그래서 부부간에 합의가 됐더라도 많은 분들이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통해 확실히 해두려고 하는 겁니다. 또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재판이혼을 통해 상대방 재산을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데요. 재산 명시 신청, 금융정보 제출 명령 신청, 사실조회 신청 등 여러 절차를 통해 배우자의 숨겨둔 재산을 모두 찾아내서
재산 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A씨의 사례처럼 이혼 후 경제적으로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나중에 피눈물 흘리지 않으려면 재산 분할 확실하게 정리하셔야겠죠? 세 번째는 친권, 양육권, 양육비 3종 세트입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가장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부분이죠. 어느 한쪽이 양육권을 포기하면 얘기는 쉬워집니다. 하지만 우리 애는 내가 키울 거야. 양쪽 다 이렇게 나오면 아이를 둘로 쪼갤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은 어렵고 조정이혼으로도 조율이 안 되면 결국 재판이혼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이혼 시 엄마라고 해서 무조건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요. 실제 사례로 아빠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육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는 점이 인정되었는데요. 여기에 아이가 아빠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점까지 반영되어 7살 외동딸의 친권과 양육권이 엄마가 아닌 아빠에게 주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점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를 합의하고 협의이혼을 한 경우도 상대방이 안 주면 강제로 받아낼 수 없어서 다시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죠. 재산 분할과 마찬가지로 조정이혼과 재판이혼만 강제 집행력이 있어서 모두 받아낼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연체되거나 미지급되는 경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정말 확실하게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위자료입니다. 특히 외도 등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혼 과정에서 이러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해 그에 해당하는 합당한 위자료를 배상으로 받는 것이죠. 외도의 경우엔 이혼 소송과 별개로 상간자 소송을 통해서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앞서 설명드린 쟁점인 재산 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까지 빠짐없이 모두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을 하시면 되는데요.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혼에는 동의하더라도 쟁점 중 한 가지라도 합의되지 않았다면 조정이혼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아내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며 남편이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나 8억 상당의 아파트에 대해 아내는 100%를 남편은 50%씩 나누는 재산 분할을 원한다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협의이혼은 어렵기 때문에 조정이혼을 진행하게 되겠죠. 이혼 조정관의 중재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이 결정되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완강히 거부해서 애초에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등에 대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배우자의 숨기고 있는 재산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재판이혼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이혼에 대해 충분히 이해되셨죠? 협의이혼은 어떠한 이견과 강요도 없이 모든 게 완벽하게 합의된 상태에서 상대 배우자를 100% 신뢰하고 모든 약속이 철저히 지켜질 확신이 있는 경우에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반드시 조정이혼으로 재산 분할부터 양육비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다시 재산 분할 청구 소송, 양육비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어렵게 이혼해놓고 또다시 이런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게 된다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혼 조건을 완벽하게 합의한 부부들조차 협의이혼보다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송중기, 송혜교 씨도 이혼 과정에서 조정이혼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신청 후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이혼을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수녀 기간을 거쳐야만 하고 다시 판사 앞에서 이혼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껄끄럽게 직접 마주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조정이혼을 선택하면 변호사를 통해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훨씬 더 깔끔하고 편리합니다. 여기까지 이혼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처한 상황과 조건은 천차만별입니다. 이혼이 가능한지, 반대로 이혼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재산 분할은 얼마나 될지, 상속재산이나 차명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위자료는 또 어떻게 되는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현재 상황과 조건을 꼼꼼히 분석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